네, 오늘은 이 BIG의 스칼라 타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지오메트리의 연산으로 되어 있죠. 일단 개념은 여기 탑의 형태를 가지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싶다. 높이 그리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 형태라고 하죠. 핵심은 바로 여기 돌리는 데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고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이걸 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진을 보고요. 라인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일단 시작은 원점에서부터 100,100 포인트를 대각선에 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원점 0 그리고 코너는 100,100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를 카피를 하시는데 위쪽으로 버티컬 예스라고 하시고 200 올려서 그리고 또 300 400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200 그 뒤에는 100씩 올라간 거죠. 쉽게 말해서 300 400 총 높이 400짜리 타워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로프트를 해볼게요. 로프트를 하시면 그냥 직사각형 건물이 만들어지겠죠. 저 뒤에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미드 포인트와 끝점을 잡으시고 현재 여기 길이는 50이겠죠. 이 길이를 100으로 만들겠다. 스케일 1D로 하셔야 됩니다. 스케일 1D로 요 길이를 100으로 또 한번 이번에는 요 길이를 200으로 하겠습니다. 스케일 1D로 요 길이를 200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한번 로프트를 해볼게요. 이번 로프트 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칼라 타워의 핵심이죠. 여기 여기에 있는 선은 요 옆에 선과 결국 이렇게 일치가 되죠. 이렇게. 그 말은 얘랑 로프트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각형 그린 게 어디냐면 이렇게 400 위에 있는 선, 300 위에 있는 선, 여기 이제 200 위에 있는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은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로프트 오케이 하시기 전에 얘를 여기로 옮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라인을 클릭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로프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시겠죠. 부자연스럽게 되죠. 왜냐면 로프트가 현재 로프트를 노말로 하셔가지고 있는 선을 죄다 지나려고 하니까 있는 선을 죄다 지나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넙스 커브와 인터폴레이트 커브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넙스 커브들로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만드는 게 노멀이라고 보시면요. 여기 인터폴레이트요. 넙스 커브를 연결해서 면을 만드는 게 루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프트를 하시는데 하나, 둘, 셋, 넷 선택해 주시고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루즈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찰싹 붙었는데 원래 스칼라 타워랑 형태가 달라요. 여기는 수직인 길쭉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수정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딜리트 해주시고 이번에는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신 다음에 다시 로프트 해볼게요. 레코드 히스토리 켜시고 로프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방향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루즈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레코드 히스토리를 했기 때문에 이 커브를 올리시면 형태가 그대로 변하게 됩니다. 대신 이 지오메트리는 건드리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얘의 형태를 바꾸셔야 되는데 스칼라 타워 같은 경우는 이거
평면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순간 얘가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거는 이 시작 포인트끼리 이은 이 도형이 저쪽에 가 있겠죠? 자른 거죠, 여기서. 얘도 저쪽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 형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 형태와 정사각형 형태의 여기 대칭인 도형이 되겠죠.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도형이 아마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정사각형이랑 로프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처음 이 스케일 1D로 크기를 변형했던 요 사각형을 형태를 변형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히 저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자른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생긴 박스 옆면으로 트림 또는 불리언 디퍼런스로 차집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나온 거고요. 저는 주변 매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맘대로 그냥 확장시키겠습니다. 형태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저기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좀 따라서 이거 히스토리가 깨지면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드래그 하실 때 Alt를 누르시면 스냅이 안 잡히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맨 위에 링은 제가 몇을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높이가 제가 이 정도예요.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키워줄게요. 이 정도요. 길이를 재보니까 800.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높이 800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높이 800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맨 위에 링을 얘의 Z값과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키 800짜리 타워가 되겠죠. 이렇게 올려볼게요. move 수직 방향 move from이 here 여기고요. to가 바로 여기겠죠. 그럼 높이 800짜리 타워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 지워주시고 이제 히스토리 깨져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카피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면 히스토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확인되시죠? 이 타워를 갖고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워크플레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렉탱글 하나 그려주시고 렉탱글을 기준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컨투어 치면 사실 모델은 끝인데 제가 여러 번 그 슬래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컨투어로 슬래브 만들고 두께를 주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래로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이 부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상관없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몸체를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얘를 옵셋 하시는 거예요. 옵셋. 서피스 옵셋을 합니다. 서피스 옵셋으로 이 녀석을 플립 안쪽으로 안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도록 확인하시고요. 디스턴스는 5라는 값만큼 안쪽으로 옵셋을 했어요. 굉장히 적은 값이지만 어쨌든 옵셋이 됐죠. 그리고 저는 아이소 커브를 끄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5만큼은 옵셋 됐습니다. 즉 얘를 두께를 안쪽으로 5 줬을 때 그 안쪽 면이 되겠네요. 바깥쪽 면은 삭제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갖고 얘를 이제 컨투어 칠 거예요. 이거 안쪽으로 옵셋한 면을 갖고 컨투어를 할 겁니다. 여기 컨투어 하겠습니다. 이 녀석 이 조인 커브를 컨투어 플레인에 맞춰서 조인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 이제 컨투어 했을 때마다 걔네들이 각각 다 조인된 상태로 저희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바로 면을 만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단 이렇게 옵션 해주시고 이 녀석을 컨트롤하겠다 엔터. 위쪽으로 그러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포인트 스냅 켜져 있어야겠죠. 정확히 포인트를 컨트롤 클릭하시고 위쪽으로,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간격은 제가 12로 했어요. 간격은 12로 임의로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커브가 나오겠죠? 이 커브를 나온 거를 바로 인버트 하이드 하신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커브를 아래쪽으로 3만큼 마이너스 3 하고, 이 커브는 이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딜리트 해주세요. 수많은 익스트루전들이 생겼습니다. 얘는 바로 프리뷰를 켜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안쪽 내피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슬래브들을 갖고 요 외피로 가져갔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간섭이 없어질 거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코어가 하나 있어야 좋을 것 같죠. 코어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더로 맨 위쪽 면에 선을 따신 다음에 안쪽으로 옵셋을 할게요. 네, 얘를 갖고 옵셋 20 아이고. 네, 옵셋 하겠습니다. 옵셋은 이 커브를 남겨놓고 인버트 하이드 하신 다음에 옵셋을 할게요. 옵셋은 지금 코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 스케일이 안 맞아서 30만큼 하면 되겠네요. 옵셋 30으로 옵셋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총 길이가 400이 될 거예요. 40cm죠. 코어가 40cm.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해주시고 얘를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근데 이 건물 보면 코어가 이거 길쭉하게 생겼네요. 또 무시하죠. 맨 윗부분도 무시하고 일단은 이 코어를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쇼 하신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여기 있죠. 어디까지? 바닥면까지 익스트루드를 했습니다. 센스 있게 약간 튀어나오게 할 걸 그랬어요. 다시 약간 튀어나오게. 어이구. 위쪽으로 버티칼 예스로 이쪽으로 10. 네, 10만큼 나온 상태에서 아니다. 정확히 여기 위에 맞추는 게 좋겠죠. 이거 하는 거. 이게 없으신 분들 있죠. 슬래브가 여기 꽉 찬 분들은 딜리트 하시면 될 건데 아마 저랑 다 똑같을 거예요. 정확히 위쪽으로 맞출게요. 버티컬 예스 체크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커브 익스트루드로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짠 하고 커브는 삭제하셔도 되겠죠. 딜리트요. 그다음에 이 코어 부분은 슬래브에서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불리언 디퍼런스로 이 솔리드끼리의 집합이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슬래브에 구멍이 뚫릴 겁니다. 근데 코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귀찮음이 있어요. 일단 이 외피를 딜리트가 아니라 하이드 하신 다음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많이 쓰는 팁인데 얘를 컨트롤 C에서 하필 이게 나오네. 클립보드에다가 복사를 해놔요. 클립보드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 놓은 다음에 클립보드 있죠. 막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나중에 컨트롤 V로 또 가져올 겁니다. 클립보드라는 곳에 일단 복사를 해 놓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리언 디퍼런스로 여기 빼기 이거 이렇게 쏙 빠지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립보드에 갖다 놨던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바로 컨트롤 V죠. 하면 엘리베이터가 또 가져와졌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쇼를 하시면 이게 쇼가 여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우클릭 하셔도 돼요. 이거 쇼고 우클릭 하시면 네, 얘도 쇼예요. 아무튼 지금 이 슬래브가 그룹이 안 되어 있는데 그룹을 하고 갈까요? 이 두 녀석을 숨기고 나머지를 그룹하고 컨트롤 G 또는 그룹 하고 다시 쇼. 이제 뭘 가져갈 거냐면 얘는 웹피밖에 없죠. 지금 얘는 엄밀히 따지면 넷피이고요. 이 둘을 잡고 코어와 슬래브를 잡고 무브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쏙 넣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칼라 타워죠. 짜잔 하면 스칼라 타워가 되는 거고요. 이 웹피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라인 위에서 할 용기가 안 나요. 이건 그래스호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노가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스칼라 타워랑 저희랑 다른 점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박스로 얘를 또 트림해서 없앴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부자라서 이렇게 땅을 많이 산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역시 렌더링과 포토샵은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칼라 타워 모델링이었습니다.